안녕하십니까, 진본의 장소균입니다. 오늘은 진돗개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시점부터 보호법이 마련된 직후까지 약 30년간 그 시공간을 살았던 개들의 생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종 혹은 그 집단이 갖는 관성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종이 갖는 관성을 알기 위해서는 그 종이 처해 있는 생태 조건을 탐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맨 먼저 진돗개가 살았던 진도라는 곳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기후, 환경, 먹거리 등이 생태 조건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라는 것은 종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성에 의해서 생성된 모든 종은 처해 있는 생태 조건 안에서 순응하고 적응하며 대응해야만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존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고 하늘에서 내린 비나 눈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종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을 생태 구조라고 합니다. 주어진 생태 조건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종은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생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수백 혹은 수천 년이 지나는 가운데에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그 종은 처해 있는 생태 조건에 따라서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늑대, 여우, 코요테, 성냥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서양에서 들여온 품종들은 주어진 생태 조건에서 적응하는 가운데 고유한 특성을 가졌다기보다는 특정한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그런 형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퍼드, 레트리버, 푸들, 불독 같은 품종은 그 품종을 만든 자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품종 표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비교적 그 형질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돗개의 경우는 다릅니다. 진돗개는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개량한 품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늑대, 여우, 코요테랑 다를 게 없죠. 다만 진돗개가 사는 생태 조건에는 인간이라는 동물이 먹이사슬 최상의 포식자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자연견종과 달랐던 생태 조건이었고 진도에 존재했던 개들의 형질 범주를 넓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시점의 진도는 온난 다습한 해양성 기후였고 연평균 기온은 영상 13도에서 14도이며 1월 최저 기온은 영하 0.5도에서 3도 정도로 육지보다는 기온이 높았습니다. 가까운 해남 지역과 비교해도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또한 계절별 기온 편차가 작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섬을 둘러싼 바다의 영향으로 섬 지역의 기온 편차를 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진돗개를 알아갈 무렵 자칭 전문가들은 진돗개는 추위에 강한 개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진돗개의 형질을 미화했거나 진돗개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한파가 몰아닥치는 겨울에 바깥에서 재웠는데도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개가 추위에 강한 개는 아닙니다. 추위에 강한 대표적인 품종은 말라뮤트, 허스키, 사모예드 같은 개들입니다. 그 개들이 한국의 더운 여름에도 안 죽고 견딘다고 해서 더위에 강한 품종은 아닙니다. 진도는 육지보다 겨울 기온이 높습니다. 진도 분들의 정언을 들어보면 겨울에 눈 구경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진돗개라고 명명된 시기에 진도의 개들은 신체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잠잘 곳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개들은 겨울이면 온기가 있는 부엌이나 마루 밑 아니면 비료가 숙성되는 곳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잠을 자거나 차가운 바람을 피울 수 있는 흙바닥, 집단위 같은 포근한 곳을 찾아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굴을 파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개들을 육지인들이 분양받아 가서 한겨울에도 시멘트나 콘크리트 바닥에 플라스틱 집이나 아무렇게나 만든 나무집에 묶어놓고 키우니까 개들은 추워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안 죽고 살아있으니 추위에 강한 개다라고 추측한 것이죠.
진돗개는 추위에 강한 개가 아니라 사계절에 적응하기에 형질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도는 사계절이 또렷한 지역은 맞지만 추위보다 더위가 긴 지역이므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온성 유지를 위해 체열 발산에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가져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돗개는 사람과 같이 살긴 했지만 인위적인 개량이 없었던 탓에 자연견종처럼 수렵 본능과 사냥 기능이 우수한 견종입니다. 추위보다 더위가 긴 지역에서 발빠른 산짐승을 장시간 추적하여 포획하기 위해서는 허스키, 아키다, 차우차우, 말라무트 같은 형질은 불리합니다. 한여름에 방한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 개들도 털갈이를 하지만 그래도 피부 가죽은 진돗개보다 두텁습니다. 피하에 지방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 품종들은 더운 여름에 진돗개처럼 고란이나 노루를 추적하다가는 사달이 나고 말 겁니다. 진돗개 피부 가죽을 잡아당겨보면 가죽이 얄팍하게 잡힙니다. 피하에 지방이 적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더위에 유리한 체질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통 추운 지역에 사는 개들은 피하 지방이 두텁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북유럽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체질이 다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알렌과 베르그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말해주는 건 추운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은 체표 면적당 신체 말단이 작고 더운 지역으로 갈수록 체표 면적당 신체 말단이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진돗개는 추운 지역에 사는 견종들에 비해 신체 면적 대비 신체 말단이 길고 큰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진도의 기후 환경 조건으로 봤을 때 진돗개는 추위에 강한 개가 아니라는 것이고 진돗개는 사계절에 유리한 형질을 가졌으나 진도는 지종학적 위치상으로 추위보다 더위가 긴 지역이므로 진돗개는 더위에 좀 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것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질론을 몇 회 미루고 책 출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